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저에게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흉노인은 어디에서 왔고 그들은 어떤 말로 대화했을까? 역사학도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범죄자를 잡을 때 수사관은 DNA를 이용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흉노인의 기원, 언어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자생물학과 문헌역사학을 결합시키는 기법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흉노선후 DA39의 DNA 이동 경로를 조사해서 흉노의 지배층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청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부분의 결론을 먼저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이칼 호수 서쪽에서 PM45가 서쪽으로 이동한 끝에 RG93 흉노선후가 몽골 고원에 들어왔고 변이인 RL657은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 대륙에 들어옵니다. 흉노와 드라비다인의 언어가 유사한 이유입니다. 몽골의 노용률 31호 무덤에서 출토한 자수를 놓은 인물상입니다. 또 다른 인물의 모습은 놀랍게도 보헤미안 랩소디로 유명한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와 닮았습니다. 머큐리는 파르시계 인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르시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이며 인도에 거주하는 조로아스터교 신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R1A, G93, G94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우랄산맥 동남쪽의 신타시타에서 인도 이란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R1A, G93, G94로부터 내려온 인도 이란의 계통이라서 그런지 흉노 자수의 인물과 프레디 머큐리의 얼굴 모습이 닮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흉노 제국의 영토 안에는 매우 다양한 종족과 언어 집단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흉노 제국은 동쪽으로는 몽골어를 사용하는 동호, 서쪽으로는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던 월지까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흉노 지배층이 사용한 언어가 튀르크어, 몽골어, 심지어 이란어인지 장기간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기, 한서 및 기타 중국어 문헌에 남아있는 흉노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목민은 이동성이 강하고 민족 간의 이학 집산이 늘상 일어납니다. 민족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언어의 교류도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족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어떤 단어가 차용어인지 고유어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본 영상의 줄거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첫째, 흉노 언어가 어떠한 언어군에 속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웃라인이 밝혀져야만 영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흉노어는 튀르크어군에 속합니다. 둘째, 흉노어가 튀르크어군에 속한다면 그 튀르크어는 어느 지역의 언어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 흉노어의 이동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단서는 몽골에서 발견된 흉노 선후 DA39의 DNA인 RG93입니다. 현천치의 통역인 이 지도는 감숙성의 지도입니다. 서쪽의 도낭으로 가는 사막 한복판에서 현천치라고 하는 역참이 발굴되었습니다. 샘이 공중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위성 GPS를 켜고 도낭으로 가는 사막에서
조심스럽게 현천치의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기사에게 버스를 멈추게 하고 내렸습니다. 막막한 사막에는 현천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GPS의 화살표를 보며 1km 정도의 사막을 걸어가니 현천치의 표지석이 나타났습니다. 현천치 앞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표지석 뒤편으로 보이는 흙 무더기가 현천치의 폐허이고 다음 그림은 보건도입니다. 물 한 방울 구경하기 어려운 사막에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샘물이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는 이 요새를 생존 가능하게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은 서역으로 가던 이사 장군도 들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천지의 폐허에서 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목간 문서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문서 가운데는 한제국이 운용한 통역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천지 문서에는 이 역참에 호역, 강역, 강호역, 흉노역을 두고 있었는데 언어 구분 체계가 3개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양문관, 옥문관을 통해 들어오는 서역인의 통역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강역은 청해, 천수, 난주 일대에 거주하던 강족의 언어를 통역하던 관리입니다. 강호역은 강어, 흉노어 등 다중의 언어를 통역했습니다. 동일한 현천치 문서에서 호역과 흉노역을 구별한 것은 호어와 흉노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대동소이하지만 흉노어와 고차어, 튀르크어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흉노어, 호어가 각각에 대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강성을 답사할 때 우리를 안내했던 딜르루시는 위구르 여성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족 말 목장 주인과 통역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딜르루시는 위구르어로 말하고 말 목장 주인은 카자흐어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말을 60%는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튀르크 언어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흉노와 고거, 즉 튀르크의 언어가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는 대부분 흉노를 지칭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춘추 전국의 호는 중국의 북부, 서북부에 살고 있는 각 유목 부족을 총칭했는데 이들은 제호로 불립니다. 지난 교체기에 흉노의 묵특 선우는 무력으로 주변의 제호를 정복하여 강력한 유목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호가 제호를 의미하는 것에서 흉노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사실 전한 이후의 변화입니다. 사마천이 호와 흉노를 한 문장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현천치 한간의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흉노어는 어떤 것일까? 현재 흉노인의 언어는 사어로 되어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노인이 활동하던 5, 6세기에 역사가들이 남긴 흉노의 언어 관련 기록은 중요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은 흉노와 주변 민족의 언어를 비교한 것이므로 현대인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흉노어와 튀르크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사 고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고거를 가리킵니다. 고거의 말은 흉노와 같지만 때로는 조금 다르다. 이 말은
고거와 흉노의 말이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북사 서역전 열반국조에 보면은 그는 열반국을 가리킵니다. 열반국의 풍속과 언어는 고거와 동일하며 그 사람들은 호보다 깨끗하였다. 여기서 말한 것은 고거 즉 튀르크와 열반국 흉노의 언어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거는 북이 통치하에 있던 튀르크족 칭륵을 부른 호칭입니다. 처음에 정력으로 불렸고 칭륵, 고거, 정령이라고 불렸습니다. 고거라는 이름은 높은 바퀴의 수레를 이용하기 때문에 붙었는데 북이 정권에 투항했습니다. 고거와 비교되는 열반국은 천산남북에 걸쳐 건설된 나라입니다. 북흉노가 서기 91년에 후한의 거기장군 두원과 남흉노에 쫓겨 서쪽의 강거, 소그드 지방으로 패주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쇠약하여 따라갈 수 없는 흉노인들이 구자 북쪽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서기 150년에서 160년까지 후한에 의해 서역에서 쫓겨난 북흉노의 마지막 선우인 봉후 선우의 자녀 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흉노는 28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위서에는 열반이라는 서역 국가가 생겨났고 100년 넘게 존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열반국은 북흉노의 후손들이 서기 5, 6세기에 세운 작은 나라로 인구가 약 20여만 명이었습니다. 열반국 흉노의 풍속을 호와 비교한 것은 현천치 문서에 호역, 흉노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열반국은 흉노를, 호는 튀르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흉노어는 서기 7, 8세기 이후가 되면 죽은 언어가 되어버리지만 열반국이 활동하는 5, 6세기에는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당시인들이 흉노어와 고거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열반국의 흉노어와 고거어를 같지만 때로는 조금 다르다, 동일하다라고 한 것은 양자를 동일한 튀르크 어족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노의 언어가 고거, 튀르크와 같다는 것은 이 분석에서 마일스톤과 같은 기록입니다. 중국의 기록에는 고거인, 즉 튀르크인이 흉노의 문화유산을 계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제서 곡률금 전에는 위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곡률금은 삭주, 칭륵부 사람이다. 곡률금의 성격은 돈직하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군대를 운용할 때 흉노법을 사용했는데 먼지를 보고 기마와 보병의 숫자를 알아냈고 흙냄새를 맡고서 적군과의 거리를 안다. 곡률금의 금은 알툰, 즉 튀르크어로 황금을 음역한 것입니다. 곡률은 고고족의 일성으로 유연의 압박을 받아 북위에 망명했습니다. 고고족은 흉노족과 언어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리 없이 흉노의 군사와 점치는 문화유산을 흡수했습니다. 흉노와 몽고로족의 관계는 다음으로는 흉노가 몽고로족, 퉁구스, 만주어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사 흉노 우문 막괴전에는 위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흉노 우문 막괴는 요동세 바깥쪽 출신인데 그 선조는 남선우의 먼 족속이다. 대대로 동부의 대인이 되었다. 그 언어는 선비와 사뭇 달랐다. 북흉노가 후한의 장군 두원에게 패해 서쪽으로 도주했을 때 북흉노의 우문부는 막북에 남아있다가 선비에 합류해 우문부가 되었습니다.
우문부는 음산산맥 동부에 거주했었으나 서기 2세기 요소 지방의 시라무렌강 상류로 이동해 선비화되어 우문 선비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문부의 언어, 즉 흉노어가 선비와 사뭇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즉 흉노어와 선비어가 크게 다른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선비의 언어 계통은 후한서 오한 선비열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비 언어와 습속은 오한과 같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선비와 오한의 언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오한, 선비는 옛날에 동호를 말한다고 했는데 선비와 오한의 조상은 바로 동호인 것입니다. 시라도리 쿠라키치는 동호 민족고에서 동호인과 그 후예인, 선비인, 거라인인, 시리인 등의 민족들은 몽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은 선비의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선비어의 큰 줄기는 몽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많은 것이 만주어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흉노어는 티르크어와 가깝고 선비어, 즉 몽골어와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흉노어와 퉁구스 만주어의 관계, 다음으로는 흉노어와 퉁구스 만주어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북사물길전과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위와 같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물길이나 음누는 만주족의 조상입니다. 그 물길 사람들은 사납고 동의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말, 언어는 홀로 다르다. 여기에서 물길의 언어는 동의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 음누 사람들은 모습이 부여와 비슷하지만 말은 부여와 구려와 같지 않다. 여기에서 음누는 부여나 고구려와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길이라는 민족의 명칭은 주나라 때는 숙신, 한나라 때는 음누, 진 때는 숙신, 남북조 때는 물길이라 칭했습니다. 고대의 동이민족 가운데 물길만은 언어 면에서 동이의 다른 종족과 다릅니다. 이들은 모두 만주족의 선조이며 그 언어는 퉁구스 만주어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흉노어는 튀르크어족에 속하고 몽골어족에 속하는 동호어와는 소원하며 물길어, 만주어와 더욱 소원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흉노어와 튀르크어는 같은 어족에 속한 언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개의 단어는 흉노어가 튀르크어군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탱리는 한서 흉노전에 보이는데 하늘의 뜻입니다. 선우의 성은 연제시로 그 나라에서는 그를 탱리고도 선우라고 부른다. 흉노는 하늘을 탱리라고 하며 아들을 고도라고 한다. 선우는 광대한 모습인데 하늘의 선우를 본뜬 것을 말한다. 여기서 흉노는 하늘을 탱리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튀르커로 탱리, 몽골어로 텅거르입니다. 탱리의 고대음인 탕레이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탱리가 티르크와 몽골 두 민족의 공통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튀르크어와 몽골어에서 어느 것이 원어이고 어느 것이 차용어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탱이라는 단어가 원래 흉노였는데 몽골인이 차용했다면 이것이 몽골어인가요? 어릴 때 개의 이름은 메리, 워리 등으로 불렀는데 메리는 한국어입니까? 튀르커로 하늘은 탱리, 바다는 탱이즈라고 합니다. 습지는 탱대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넓고 끝이 없는 모습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어로 바다는 달래, 늪은 차이담입니다. 튀르커에서 하늘을 뜻하는 텅거루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탱리가 튀르커에서 기원했고 몽골어의 텅거루는 튀르커어를 차용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두만, 역사상 고찰할 수 있는 흉노 최초의 선우는 묵특의 아버지 두만입니다. 두만은 만을 뜻하는 휘만을 음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몽골어와 튀르커어의 공통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만의 의미라면 튀르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돌고래 일대칸 투머는 만부장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두만과 투머는 사실 휴만이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튀르크인과 흉노인이 같은 계통의 튀르크 언어에 속함을 말해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